자, 일본에서 또르즈 재팬이라는 시합이 열렸습니다. 또르즈 재팬. 거기에는 은근히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타는 선수들이, 완전 1級급은 아니더라도 좀 타는 선수들이 옵니다. 우리나라 또르드 코리아의 갤럽 이안이라는 선수가 왔었듯이 말이죠. 자, 우리나라 또르드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지금 지로 이탈리아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선수도 가끔은 와요. 그 갤럽 이안이라는 선수는 또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계 선수로서 우리나라 선수도 어느 정도 앞으로 승산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선수죠. 그래서 갤러비아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2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또르즈 재팬이라는 시합을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도로 국가대표 선수들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열리기 앞서 한 3일 전에 몸을 풀기 위해서 이제 워밍업을 타는데 마침 또 늦게 도착한 선수들이 있었대요. 그때가 한 4시 정도. 그래서 시합 전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 선수들이 이제 감독님이 저쪽도 호주 쪽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쪽도 왔으니까 같이 워밍업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워밍업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 선수들 한 4명 정도와 그쪽 팀 한 4, 5명 정도가 같이 출발하게 됐대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한강 같은 아주 천천히 달릴 수 있는 지역을 천천히 갔대요. 근데 너무 천천히 가니까 너무 천천히 간다고 막 허리업 우리나라 선수들이 안 되는 영어로 좀 패스트 빨리 가자고 했더니 우리도 몸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하던 그런 워밍업이 있으니까 너무 느려서 혹시 이놈들이 자전거를 잘 못하는 애들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로의 신도 거기에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의 신도 거기에 껴 있었죠. 그래서 두려울 게 없었어요. 너네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라스트의 신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곳을 달려도 도로 지구력의 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한 게 아니라 같이 워밍업을 타고 있었죠. 사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천천히 달리는 구간에서 갑자기 또 워밍업을 하다가 말고 땀도 안 나고 있는데 스타벅스를 들려더래요. 그때 당시 스타벅스 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못 갔대요. 그리고 돈도 안 가져왔었대요. 돈이 한 푼도 없었대요, 진짜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에스프레소를 하면 보통 커피도 아니고 조그만 컵에 이제 커피 원액만 나오는 걸 에스프레소라고 그러는데, 그걸 탁 털어 마시더니 허리요, 자꾸 빨리 가자 그러니까 쿨다운, 쿨다운,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데 저건 뭐 먹는 거야? 하더니 그 에스프레소를 먹는 광경을 처음 본 거죠. 우리나라 선수는 커피도 안 먹었던 시절인데 먹어봐야 믹스커피 정도?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저거를 저 비싼 돈을 주고 저 조그만 걸 타먹니? 터닝 그러더래요. 이제 돌아가자 이거죠. 장난하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를 무시해? 그러더니 다시 턴하는 순간 갑자기 속도가 50km 이상으로 올라가더랍니다. 자, 너무 놀란 저희 선수 대표하는 선수들이 줄은 갑자기 일자가 됐었고 엄청나게 열심히 따라갔대요. 근데 갑자기 교대 하면서 막 인터벌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최대한 따라가다가 한두 명씩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는 우리 선수단끼리 눈을 마주쳤답니다. 야, 안 되겠다. 그래서 한두 명씩 흘리기 시작해서 결국 그 친구들은 안 보일 정도로 사라져 버렸대요. 실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가민도 없고 그냥 왔던 길을 다시 가려니까 미아가 된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그랬더니 돌아갈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이제 4시에서 6시쯤 해가 저무는 시점이었어요. 2시간을 간 거죠. 2시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니까 이건 난감한 거예요.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 일단 온 반대길만 보면서 계속 갔대요. 그래서 결국 그 호텔 건물이 멀리서나마 기억이 나서 그 호텔의 형상을 보고 겨우겨우 찾아서 한 2시간 반이 걸려서 겨우 도착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의 뷔페 이제 석식 시간이 9시까지였는데 반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감독님이 빨리 밥 먹으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 뭐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니 또각 그 창피하지만 온몸이 그냥 땀에 범벅이 되고 소금기에 얼굴은 뭐 거의 뭐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처럼 변해가지고 당이 떨어져가지고 그 친구들은 벌써 6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7시쯤 도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 감독님하고 다음에 시합 때 할 작전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수단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9시까지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해서 밥을 먹고 막 그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갔대요.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sorry, 코리안, sorry 하면서 이제 장난을 쳤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엄청 그 사이클 후진국이다 보니까 이미 자기네들한테 흐를 걸 알고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하니까 뭐 욕은 못하죠. 우리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간 거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sorry 하면서 웃으면서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하긴 했는데 일단 거기서 일단 한번 멘붕이 왔죠. 그리고 이틀 뒤에 열린 시합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크리테리움 5km짜리를 한 12바퀴 타는 크리테리움 경기였는데요. 거기서 저희 선수단이 12바퀴 경기 중에 5바퀴를 타는데 선두 그룹에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두 그룹이 2진도 아니고 3진 그룹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랐다는 거예요. 5바퀴째 잡혔대요. 그러니까 완주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뚜르드 프랑스라는 대회에 나갔다가는 완주를 상상도 못해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완주를 할 수만 있는 선수가 나온다면 그 선수는 거의 갤러비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유럽 가서 꼭에 뭐 30km짜리 타고 내리막 100km로 꽂는 연습하고 다운힐 연습하고 MTB로 다운힐 연습하고 그런 선수들 뭐 어렸을 때부터 BMX 타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BMX 종목을 좀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BMX라든지 MTB 다운힐 같은 거 많이 타면 내리막을 잘 탈 수가 있어요. 엄청 잘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선수들이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나와야 이제 도로를 전향하면서 뚜르드 프랑스에 비벼볼 수 있는 선수가 나오는 건데 그냥 일반 도로만 타서는 그런 내리막에서 테크닉을 낼 수가 없어요. 거의 내리막에서 다 쪼강이 납니다. 못 따라갑니다. 물론 오르막이나 평지를 어느 정도 체력으로 비빌 수 있는 선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내리막에서의 테크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 내리막에서 어느 정도 테크닉이 있는 선수들도 솔직히 내리막에서 무섭다 그러고 흐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아직은 우리나라의 사이클이 힘듭니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티켓 그런 자격도 우리나라는 못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만 우리나라 사이클을 볼 수 있고 올해는부터는 이제 올림픽 힘들어요. 그 예전에 이제 조호성 선수 그 선수 이후로는 이제 올림픽에서 보기 힘듭니다. 그 조호성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월드 사이클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4위까지 기록한 선수예요. 그것도 제일 힘든 거의 도로와 마찬가지인 트랙에서 포인트 종목 150바퀴 정도 타는 그런 종목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 선수가 메달권까지 진입이 원래 가능했어요. 그때 당시 경륜을 그만두고 올림픽의 꿈을 갖고 다시 나갔던 거였거든요. 무조건 3위다 3위 아니면 2등 1등까지도 가능했다 했는데
그 조호성 선수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그 선수를 받쳐주고 끌어줄 만한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무조건 메달 땄는데, 다른 국적의 선수가 희생타를 날리면서 그 4위에서 역전이 돼서 3위 정도 달리고 있다가 역전이 돼서 4위로 마무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메달은 진짜 조호성 선수 같은 선수가 한 2-3명 정도만 같은 시대에 나와준다면 어떻게 금메달까지도 비벼볼 만한데, 그런 선수가 한 명만 나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박태환은 한 명이 나와도 금메달을 땄지만, 사이클이라는 종목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박태환 같은 선수가 2-3명, 3-4명씩 나와줘야 그 시대에 금메달이 나오고 뚜르드 프랑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연아 선수, 천재적인 선수가 한 명 나와서 세계적인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죠. 우승을 하고. 하지만 이거는 개인 종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3-4명, 5명, 그런 한 종목이 여러 명이 그 시대에 나와줘야 우리나라 사이클의 엄청난 무궁무진한 발전이 될 것이고, 그 선수를 보면서 또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키우면서 또 스폰도 들어올 것이고, 그런 선수들이 많이 발굴될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왜 우리나라는 뚜르드 프랑스에 나오거나 지로 이탈리아, 뭐 스페인 브엘타라든지 그런 경기에 나오는 선수가 없냐라고, 왜 크리스리가 그거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냐. 그렇다고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국뽕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비행기 표가 안 나오고 초대가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육성하는 그런 선수들이 꼭 나오기를 저도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사이클인으로서 정말 바라고 꿈꾸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1도 뭐 과장이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미료 MSG 치지 않고 실화를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씀드려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이렇게 들은 그대로 다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예. 들은 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누구 지도자를 비판할 수도 없는 문제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완전 어렸을 때부터 손흥민처럼 사이클을 축구 유학, 사이클 유학을 보낼 수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장한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나라의 사이클 뚜르드 코리아부터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뚜르드 코리아도 열린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열렸지만 그 뚜르드 코리아라도 우리가 보면서 응원하고 그냥 박수 쳐주고, 거기에 최고 선수가 나오면 부푼 꿈을 안고 우리가 그 선수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주고, 그 선수만이라도 스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사이클 발전에 조금이나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지금까지 크리스리TV의 청년호설 크리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